아이고,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네. 손님들 앞에서 창피해 죽겠네, 정말. 시장 아주머니 냄새 때문에 분위기 망친다며 손자 할머니를 구석으로 내몬 시댁 식구들. 하지만 이들이 모르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과연 이 평범해 보이는 시장 아주머니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모욕을 당한 후 벌어질 놀라운 반전은 과연 무엇일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시우의 돌잔치였습니다. 정은화는 새벽부터 분주했죠. 아이의 첫 번째 생일이니만큼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장모님, 오늘은 중요한 분들이 오시는데 좀 눈에 띄지 않게 계세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사위 김태현이 장모에게 던진 첫 마디였습니다. 오현숙은 손에 정성껏 싼 선물 보따리를 들고 있었죠. 평소처럼 소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은화야, 우리 시우 어디 있나? 현숙이 밝게 웃으며 손자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의 반응은 싸늘했죠. 아이고,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네. 손님들 앞에서 창피해. 시어머니 한영자가 코를 막으며 노골적인 혐오감을 드러냈습니다. 현숙의 얼굴이 순간 굳었죠. 정말이네요. 시장 아주머니 같은 냄새 때문에 분위기 망친다니까요. 남편의 여동생인 김지은까지 가세했습니다. 시아버지 김병수도 못마땅한 표정으로 현숙을 바라봤죠. 사돈어른, 오늘은 태연이 회사 임원분들도 오시고 중요한 자리인데요. 병수의 목소리에는 불쾌함이 묻어났습니다. 현숙은 당황스러웠죠. 손자의 돌잔치에 왔는데 이런 대우를 받을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준비한 거 도와드릴게요. 은화가 어머니 편을 들려고 했지만 태연이 막았습니다. 아니야, 은화야. 장모님은 구석 쪽에 앉아 계시면 돼. 태연의 말에 현숙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손자 돌잔치에서 구석으로 밀려나야 한다니요. 정말 비린내 때문에 못 견디겠어요. 환기 좀 시켜야겠네요. 영자가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마치 현숙을 향해 하는 말 같았죠. 장모님, 혹시 옷 갈아입을 수 있으세요? 오늘 사진도 많이 찍을 텐데요. 태연이 은근히 압박했습니다. 현숙은 자신이 입고 온 옷을 내려다봤죠. 깨끗하게 입고 왔는데 뭐가 문제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오시기 전에 정리를 좀 해야겠어요. 장모님께서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요. 지은이 노골적으로 현숙을 의식하며 말했습니다. 현숙은 점점 작아졌죠. 그럼 제가 주방에서 도와드릴게요. 현숙이 나서려고 했지만 영자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사돈. 저희끼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직접적으로 거절당하는 게 나았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은근하게 배제당하는 것이 더 마음 아팠죠. 잠깐만요, 시우는 어디 있어요? 현숙이 손자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시우는 안방에 있었죠. 현숙이 다가가려고 하자 영자가 막아섰습니다. 아이 자고 있어요. 깨우면 안 돼요. 하지만 시우는 자고 있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옹알이 소리가 들렸죠. 조금만 안아볼게요. 할머니가 왔다고 인사라도 해야죠. 현숙이 간청했지만 태연이 나섰습니다. 장모님, 아이가 낯가림이 심해서요. 나중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첫 번째 손님들이 도착한 것이죠.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태연과 은화가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회사 임원들이었죠. 말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부부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아이 정말 예쁘겠어요. 손님들의 밝은 인사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숙은 뒤쪽 구석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죠. 안녕하세요. 저는 태연이 어머니입니다. 영자가 나서서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현숙에 대한 소개는 없었죠. 여기 앉으세요. 음료수 뭐로 드릴까요? 손님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숙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죠. 장모님, 저기 구석에 의자 있으니까 거기 앉아 계세요. 태연이 현숙을 구석진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곳에 숨기려는 것 같았죠. 손님들이 더 오실 텐데 장모님께서 너무 앞에 계시면. 태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현숙은 알아챘습니다. 자신이 체면을 깎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요. 시장에서 생선 파시는 분이시죠? 정말 고생 많으시겠어요. 손님 중 한 명이 현숙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투에는 동정심이 섞여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현숙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주변 분위기가 어색해졌죠. 아, 그러시군요. 요즘 시장 장사도 힘들다면서요? 손님이 다시 말했지만 이번엔 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손님들, 이쪽으로 오세요. 시우 보여드릴게요. 태연이 재빨리 화제를 돌렸습니다. 마치 현숙과의 대화를 차단하려는 것 같았죠. 정말 예쁜 아이네요. 아빠를 닮았나 봐요. 손님들이 시우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현숙도 손자를 보고 싶었지만 가까이 갈 수 없었죠. 사진 찍어 드릴까요? 지은이 카메라를 들고 나섰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자는 제안이었죠. 좋죠. 가족들끼리 한 장 찍어봐요. 손님들이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사진에 현숙은 포함되지 않았죠. 자, 모두 모이세요. 태연, 은화, 영자, 병수, 지은이 시우를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현숙은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죠. 장모님도 들어오세요. 은화가 어머니를 불렀지만 태연이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너무 많으면 복잡해져요. 우선 이렇게 먼저 찍어봐요. 태연의 말에 현숙은 더 이상 나서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가족에서 제외되는 기분이었죠. 정말 보기 좋은 가족이네요. 손님들이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현숙에게는 씁쓸한 말이었죠. 이제 점심시간이네요. 같이 드시죠. 영자가 식사를 준비했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현숙을 위한 자리는 따로 준비되지 않았죠. 장모님은 여기서 드세요. 태연이 구석에 작은 상을 놓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떨어진 곳이었죠. 함께 앉아서 드시면 안 되나요? 현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영자가 고개를 저었죠. 자리가 좁아서요. 양해 부탁드려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자리는 충분했죠. 하지만 현숙을 손님들과 함께 앉히고 싶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바람 좀 쐬고 오세요. 마침내 태연이 직접 나섰습니다. 현숙을 밖으로 내보내려는 것이었죠. 바람을 쐬라고? 현숙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돌잔치 중인데 왜 나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답답하실 것 같아서요. 잠깐 나가서 산책하고 오시면 어떨까요? 태연의 말은 정중했지만 강제적이었습니다. 현숙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럼 조금 다녀오겠습니다. 현숙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관을 향했습니다. 손자의 돌잔치에서 쫓겨나는 기분이었죠. 천천히 다녀오세요. 태연이 뒤에서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집 안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이 사라진 것 같았죠. 이제야 좀 편하네요. 지은이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동감하는 표정이었죠. 현숙은 아파트 복도에 서서 창문을 통해 집안을 바라봤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자신이 없으니까 더 즐거워 보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현숙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손자를 보러 온 것뿐인데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집안에서는 축제 분위기가 한창이었습니다. 현숙이 없으니까 모든 게 자연스러워 보였죠. 역시 조용해지니까 좋네요. 영자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숙을 완전히 배제한 돌잔치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현숙은 집으로 돌아와서도 며칠간 마음이 무겁했습니다.
손자 돌잔치에서 겪은 모욕이 계속 떠올랐죠. 엄마 괜찮으세요? 은화가 어머니 집을 찾아왔습니다. 돌잔치 이후 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지내는 것이 걱정됐죠. 괜찮다, 괜찮아. 현숙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은화는 어머니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시댁에서 너무했어요. 제가 뭐라고 말렸어야 했는데. 은화가 분개했습니다. 하지만 현숙은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그러지 마. 괜히 가족 사이만 나빠져. 현숙의 말에 은화의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참고만 있으니까 더 안타까웠죠. 그런데 엄마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은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었죠. 응, 그런데. 너 놀라지 마. 현숙이 망설였습니다. 지금까지 숨겨온 비밀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죠. 뭔데요? 걱정되게 하지 마세요. 은화가 초조해했습니다. 어머니 표정이 심각해서 더 걱정됐죠. 사실은 엄마가 시장에서만 살아온 게 아니야. 현숙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은화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죠. 무슨 뜻이에요? 은화가 되물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이상했죠. 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말이야. 사실 아버지가 부동산을 많이 남겨놨어. 현숙의 고백이 시작됐습니다. 은화의 눈이 커졌죠. 부동산이요? 얼마나요? 은화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가 어렵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말이 안 됐죠. 강남과 서초 일대 상가 건물들. 한 20개 정도 되나? 현숙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은화는 말이 안 나왔죠. 20개요? 상가 건물을요? 은화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얘기였죠. 응, 그런데 사람들 시선 변하는 게 싫어서 계속 숨기고 살았어. 특히 너 결혼하고 나서는 더욱 그랬지. 현숙의 설명에 은화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거짓말을 했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말하지 않았던 것뿐이었죠.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은화가 억울해했습니다. 돈이 있었다면 왜 힘들게 살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야. 내가 진짜 사랑을 찾기를 바랐어. 현숙의 말에 은화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참을 수 없어. 내 딸과 손자를 그렇게 모욕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주겠어. 현숙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온화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결연한 의지가 보였죠. 엄마 설마. 은화가 불안해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일을 벌일까봐 걱정됐죠. 걱정하지 마. 나쁜 일은 아니야. 그냥 그들이 얼마나 추했는지 깨닫게 해줄 뿐이지. 현숙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 무서운 계획이 숨어 있었죠. 엄마 정말 부자였어요? 은화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번 보여줄까? 현숙이 서재로 가서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들어있었죠. 이게 다 우리 거예요? 은화가 서류들을 보며 놀랐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대형 건물들이 모두 어머니 명의였죠. 매달 임대료만 해도 수십억이 들어와. 그런데 난 계속 시장에서 살아왔지. 현숙의 말에 은화는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부자가 된 기분이었죠. 왜 이제서야 말씀하세요? 은화가 원망스럽게 물었습니다. 너가 돈 때문에 결혼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 태연이가 널 진짜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 현숙의 대답에 은화는 복잡한 심정이 됐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이해가 됐지만 억울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태연이는 널 사랑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고 있더라. 나까지 그렇게 대하고 말이야. 현숙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사위와 시댁에 대한 실망감이 컸죠. 엄마, 그래도 너무 심하게 하시면 안 돼요. 은화가 걱정했습니다. 어머니가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죠. 심하게? 그들이 우리한테 한 게 심한 거야. 손자 돌잔치에서 할머니를 쫓아낸 게 심한 거지. 현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동안 참아온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죠.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 보여줄 거야. 돈 앞에서 얼마나 비굴해지는지 말이지. 현숙의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은화는 어머니의 변한 모습에 놀랐죠. 하지만 제가 중간에서 어떻게 해요? 은화가 걱정했습니다. 남편과 어머니 사이에서 난처한 입장이 될 것 같았죠. 넌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지켜보기만 해. 네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보게 될 거야. 현숙이 딸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은화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죠. 정말 괜찮을까요? 은화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진실을 보여주는 것뿐이지. 현숙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죠. 엄마가 이렇게 무서운 분인 줄 몰랐어요. 은화가 반농담으로 말했습니다. 무섭다고? 이건 무서운 게 아니라 정의야. 그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지. 현숙의 말에 은화는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결심이 단단하다는 것을 알았죠. 그럼 언제부터 시작하세요? 은화가 물었습니다. 내일부터.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어. 현숙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복수의 서막이 오르려고 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김병수는 평소처럼 중고차 매매단지로 출근했습니다. 30년간 운영해온 자신의 터전이었죠.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직원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병수는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죠. 무슨 일이야? 병수가 물었습니다. 건물주가 바뀌었다면서 임대계약 해지 통보가 왔어요. 직원이 공문서를 내밀었습니다. 병수는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죠. 뭐라고? 임대계약 해지? 병수가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해지 통보였습니다. 30년간 임대료 한 번도 안 밀리고 성실하게 냈는데 왜 갑자기 해지야? 병수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건물주가 바뀌면서 사업 계획이 바뀌었다고 하네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병수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바로 전화해봐. 건물주한테 연락해서 면담 신청하자. 병수가 급하게 지시했습니다. 30년 사업을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었죠. 연락처가 공개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변호사 사무소를 통해서만 연락 가능하다고요. 직원의 대답에 병수는 답답했습니다. 그럼 변호사한테 연락해. 어떻게든 만나자고 해. 병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연락했는데요. 건물주 의사가 확고하다고 하네요. 직원의 말에 병수는 절망적이 됐습니다. 언제까지 나가라는 거야? 병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 달 후요. 그때까지 완전히 철거해서 나가라고 합니다. 직원의 대답에 병수는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집에 돌아온 병수는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뭐라고요? 매매단지에서 나가라고요? 영자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30년 동안 운영한 곳인데 말이 되나요? 지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갑자기 건물주가 바뀌었다면서 나가라고 하네. 병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다른 곳 알아보셨어요? 태연이 물었습니다. 알아보긴 뭘 알아봐. 30년 동안 쌓은 단골들이 다 여기 있는데. 병수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건물주가 누군지 알 수는 없나요? 태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모른대. 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개인정보는 공개 안 된다고 하고. 병수가 답답해했습니다. 그럼 장인어른께 부탁해 볼까요? 혹시 아는 분 있으실지도 모르잖아요. 태연이 제안했습니다. 은화가 그 말을 들었죠. 저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생선 파시는 분이라 그런 인맥은 없으실 거예요. 은화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전 돌잔치에서 당한 모욕이 생각나서 일부러 도움을 주지 않으려 했죠. 그래도 한번 물어보면 어때? 시장에서 오래 하셨으니까 아는 분들 있을 수도 있잖아. 태연이 다시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은화는 고개를 저었죠. 정말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그런 분들과는 인연이 없으세요. 은화의 대답에 태연은 실망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죠. 그럼 어떻게 하지? 30년 동안 한 사업인데. 병수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다른 자리라도 알아봐야죠. 어쩔 수 없잖아요. 영자가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다른 자리는 임대료가 2배는 비쌀 거야. 게다가 단골들도 다 잃고. 병수가 걱정했습니다. 그래도 방법이 없잖아요. 지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후 병수는 여러 곳을 알아봤지만 마땅한 곳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임대료는 기존의 3배나 됐고 위치도 좋지 않았죠. 이대로 가면 정말 문 닫아야 할 것 같아. 병수가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다른 일을 하셔야죠. 태연이 말했지만 병수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뭘 하겠어? 이것밖에 할 줄 모르는데. 병수의 절망감이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해요. 왜 하필 우리한테만 나가라고 하는 걸까요? 지은이 의문을 표했습니다. 나도 그게 이상해. 다른 상가들은 그냥 두고 우리만 나가라니. 병수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혹시 누가 우리를 타겟으로 한 건 아닐까요? 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 우리가 누구한테 원한을 산 일도 없는데. 병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모두 불안했죠. 이런 중에 현숙은 멀리서 매매단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실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었죠. 김지은은 평소처럼 IT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분위기가 이상했죠. 지은 씨, 임원실로 오라고 하네요. 동료가 알려줬습니다. 지은은 무슨 일인지 몰라 긴장했죠. 부장님, 저 부르셨다고요? 지은이 임원실에 들어가며 인사했습니다. 앉아요. 갑작스러운 얘기인데 말이죠. 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은의 마음이 불안해졌죠. 무슨 일이세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건물 임대료가 갑자기 10배로 올랐어요. 회사가 이곳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부장의 말에 지은은 놀랐습니다. 10배요? 그럴 수가 있나요? 지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건물주가 바뀌면서 임대 조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재계약을 거부하고 있고요.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그럼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단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인력 구조 조정이 불가피할 것 같아요. 부장의 말에 지은은 최악의 상황을 예상했죠. 혹시 제가 대상인가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입사원부터 정리해야 할 상황이에요. 부장의 대답에 지은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언제까지요? 지은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 정말 죄송해요. 부장이 미안해했지만 지은에게는 청천벽력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원룸 건물에 재개발 공고가 붙어 있었죠. 뭐야 이게? 지은이 공고문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재개발 지구 지정으로 인한 이주 통보.
한 달 안에 나가라고. 지은이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직장과 집을 동시에 잃게 된 상황이었죠. 급하게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개발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요. 지은이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아, 그 건물 말씀이시죠? 갑자기 결정된 일이에요. 부동산 직원이 답했습니다. 갑자기요? 미리 공고도 없이요? 지은이 억울해했습니다. 건물주가 바뀌면서 계획이 달라진 것 같아요. 보상금도 최소 수준이고요. 부동산 직원의 말에 지은은 절망했습니다. 다른 곳 알아보려고 하는데 매물 있나요? 지은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요즘 원룸값이 많이 올랐어요. 최소 보증금이 2배는 될 거예요. 부동산 직원의 대답에 지은은 막막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오빠 태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 지은이 울먹거리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태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잘렸어. 그리고 집에서도 나가라고 해. 지은의 말에 태연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둘 다? 태연이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건물주가 바뀌었다면서 임대료 10배로 올려서 회사가 망하고 집도 재개발한다고 한 달 안에 나가라고 해. 지은이 울면서 설명했습니다. 이상하네. 아버지 매매단지도 그랬는데. 태연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이상해. 왜 우리 가족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지은도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일단 집에 와. 같이 대책을 세워보자. 태연이 지은을 달랬습니다. 태연네 집에 온 지은은 가족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말이 안 되네. 하루아침에 직장과 집을 다 잃다니. 영자가 분개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 병수가 의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겠어? 지은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때 현숙이 나타났습니다. 마트 쇼핑백을 들고 은화를 찾아온 것처럼 보였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은이 인사했습니다.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였죠. 어머, 지은이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현숙이 걱정하는 척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잘렸어요. 집에서도 나가라고 하고. 지은이 시무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큰일이네. 요즘 젊은 애들 취업도 어렵고 집 구하기도 힘들다면서. 현숙이 동정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의미심장한 뉘앙스가 있었죠. 참 안 됐네.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현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지은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죠. 혹시... 아니에요. 지은이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의심을 하고는 있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뭘 말하려고 했어? 현숙이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나는 은화만 보고 갈게. 현숙이 딸에게로 갔습니다. 지은은 혼자 남아서 생각에 잠겼죠. 정말 이상해. 왜 하필 우리 가족만 이런 일이? 지은이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죠. 태연은 아침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분위기가 어수선했죠. 팀장님 무슨 일이에요? 태연이 상사에게 물었습니다. 큰일 났어. 건물 임대료가 갑자기 10배로 뛰었다고 해. 팀장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10배요? 그럴 리가 있나요? 태연이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며칠 전 지은이 겪은 일과 똑같았죠. 건물주가 바뀌었다는데 새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가라고 해. 팀장의 설명에 태연은 불안해졌습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한다고 해요? 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전을 검토한다는데. 그 과정에서 구조 조정이 있을 것 같아. 팀장의 말에 태연은 최악의 상황을 예상했죠.
오후에 전 직원 회의가 있을 예정이니까 기다려봐. 팀장이 말했습니다. 태연은 하루 종일 불안했죠. 오후 회의에서 최악의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건물 임대료 급등으로 인해 회사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부득이하게 인력을 축소해야 할 상황입니다. 사장의 발표에 직원들이 술렁였습니다. 구조조정 대상자는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면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장의 말에 태연은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태연에게 면담 통보가 왔습니다. 태연 씨, 정말 죄송합니다. 회사 사정상 어쩔 수 없는 결정입니다. 인사팀장이 미안해했습니다. 저도 대상인가요? 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이번 달 말로 계약 종료입니다. 인사팀장의 대답에 태연은 절망했습니다. 한편 영자가 운영하는 반찬 가게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건물주 바뀌었다고 임대료 3배로 올린다네요. 옆 가게 사장이 알려줬습니다. 3배라고요? 영자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우리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가라고 하네요. 옆 가게 사장의 말에 영자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다들 어떻게 하세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다들 문 닫을 생각하고 있어요. 임대료 3배면 장사가 안 돼요. 옆 가게 사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영자도 계산해봤지만 불가능했습니다. 매출로는 임대료도 감당할 수 없었죠. 저녁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침울한 표정이었죠. 나도 회사에서 잘렸어. 태연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너까지? 영자가 놀랐습니다. 건물 임대료가 10배로 올라서 회사가 망한대. 구조조정 대상이 됐어. 태연의 설명에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도 가게 문 닫아야 할 것 같아. 임대료 3배로 올렸거든. 영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게 뭔 일이야? 우리 가족만 왜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거지? 병수가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정말 이상해. 너무 우연의 일치 같지 않아? 지은이 말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 태연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가 누구한테 원한을 산 일이 있나? 병수가 생각해봐도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혹시 장모님한테 물어볼까? 시장에 오래 계셨으니까 뭔가 아실 수도 있잖아. 태연이 제안했습니다. 그분이 뭘 알겠어? 시장에서 생선 파시는 분인데. 영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전히 현숙을 무시하는 태도였죠. 그래도 한번 물어보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태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때 은화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런 일에 관여하지 않으세요. 평범하게 사시는 분이거든요. 은화의 대답에 태연은 실망했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것 같았죠. 그럼 정말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지? 지은이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1명, 2명이면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가족 전체가 이러면 우연이 아니야. 태연이 확신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잖아. 건물주가 누군지도 모르고. 병수가 답답해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봐야겠어. 이대로 당할 수는 없잖아. 태연이 결심을 다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태연은 다음 날부터 여러 곳에 수소문했지만 건물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죠. 모든 계약이 법인으로 처리되어 있고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소에도 연락해봤지만 건물주와의 면담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죠. 며칠 후 가족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신청도 거절당했어. 태연이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왜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신용도가 갑자기 떨어졌다는데. 이유를 모르겠어. 태연의 말에 가족들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파멸시키려는 것 같아.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무서워. 이런 힘을 가진 사람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니. 지은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때 현숙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딸을 찾아온 것처럼 보였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태연이 인사했지만 기운이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다들 기운이 없어? 현숙이 걱정하는 척 물었습니다. 요즘 일이 많아서요. 태연이 대충 대답했습니다. 현숙에게 털어놓고 싶지 않았죠. 무슨 일인데?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일이면 말해봐. 현숙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해결할 일이니까요. 태연이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해결해야죠. 현숙이 계속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어머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숙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럼 나는 은화하고만 얘기하고 갈게. 현숙이 딸에게로 갔습니다. 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가족들은 아직 현숙이 모든 일의 배후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불운이 계속되고 있다고만 생각했죠. 일주일 후 김씨 가족은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모든 수입원이 끊어진 상태였죠. 이제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병수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집 팔아서 당분간 버텨야 할 것 같아. 영자가 현실적인 말을 했습니다. 집까지 팔면 정말 끝이야. 태연이 걱정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 당장 생활비도 없는데. 지은이 울먹거렸습니다. 이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찾아온 것이죠. 누구지? 태연이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죠. 문을 열어보니 정장을 입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죠. 실례지만 누구시죠? 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현숙입니다. 그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태연은 깜짝 놀랐죠. 어머님? 태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평소 소박한 차림의 현숙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네, 맞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현숙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태연은 얼떨결에 문을 열어줬죠. 어머님,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태연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가족들도 현숙의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어머, 사돈어른. 오늘 왜 이렇게 차려입고 오셨어요? 영자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냥 평소 모습이에요. 시장 갈 때만 평상복을 입는 거죠. 현숙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평소 모습이라고요? 지은이 의아해했습니다. 네, 이게 제 본 모습이에요. 그동안 여러분이 보신 건 가면을 쓴 모습이었죠. 현숙의 말에 가족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현숙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았죠. 요즘 많이 힘드시죠? 현숙이 물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아셨어요? 태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병수 씨 매매단지, 지은 씨 직장과 집, 태연 씨 회사, 영자 씨 가게까지. 현숙이 하나씩 나열했습니다. 가족들은 더욱 놀랐죠.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아세요? 병수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다 했으니까요. 현숙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가족들은 순간 말이 안 나왔죠. 뭐라고요? 태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강남과 서초 일대 건물 20여 개가 제 소유예요. 여러분이 쫓겨난 그 모든 건물들 말이에요.
현숙의 고백에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럴 리가. 장모님이 건물주라고요? 태연이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수천억 원어치 부동산 소유주죠. 현숙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말이 안 돼요. 시장에서 생선 파시는 분이잖아요. 영자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취미예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아서 하는 일이죠. 현숙의 대답에 가족들은 현실감을 잃었습니다. 그럼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시우 돌잔치 때를 말이에요. 현숙의 말에 가족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시장 냄새 난다고 하셨는데 이제 진짜로 거지 냄새가 나시는군요. 현숙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모욕적인 말을 그대로 돌려준 것이죠. 장모님, 그때는 저희가 태연이 변명하려고 했지만 현숙이 막았습니다. 변명은 됐어요. 그때 여러분이 저에게 한 행동을 기억하세요. 현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생선 비린내 진동한다고 하셨죠? 손님들 앞에서 창피하다고 하셨고요. 현숙이 하나씩 상기시켰습니다. 시장 아주머니 냄새 때문에 분위기 망친다고도 하셨죠. 현숙의 말에 지은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손자 돌잔치에서 저를 쫓아내셨죠. 현숙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습니다. 저희가 몰랐어서 그런 거예요. 장모님이 이런 분이실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태연이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돈이 보이니까 이제 장모님이라고 부르시는 거군요. 현숙이 비꼬았습니다. 그때는 시장 아주머니였는데 말이에요. 현숙의 지적에 태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돈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눈이 멀어서. 영자가 급하게 사과했습니다. 사돈님이라고요? 그때는 분위기 망친다고 하셨는데요. 현숙이 영자의 말도 차단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병수까지 나서서 빌었습니다. 용서요? 제 딸과 손자 앞에서 저를 모욕한 것을 용서하라고요? 현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지은이 울면서 빌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요? 벌써 태도가 180도 바뀌셨네요. 현숙이 냉소했습니다. 돈이 보이니까 갑자기 존댓말하고 고개 숙이고. 참 보기 좋네요. 현숙의 말에 가족들은 부끄러워했습니다. 이제 너희가 길거리로 쫓겨날 차례예요. 그때 저에게 한 것처럼 말이에요. 현숙이 선언했습니다. 장모님, 제발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태연이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무릎 꿇어봤자 소용없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모욕감을 여러분도 똑같이 느껴보세요. 현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복수의 순간이었죠. 현숙의 정체가 밝혀진 후 김씨 가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 현숙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죠.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멀어서 장모님을 몰라봤습니다. 태연이 바닥에 엎드려 절규했습니다. 평소 자존심이 강했던 태연이 완전히 굴복한 모습이었죠. 일어나세요. 보기 흉해요. 현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안 일어나요. 장모님이 용서해 주실 때까지 이렇게 있겠어요. 태연이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사돈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손자 할머니를 그렇게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영자도 현숙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현숙을 무시했던 영자였죠. 그때는 왜 그렇게 하셨어요? 현숙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사돈님이 이런 대단한 분이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영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사돈님이라고 부르시는 거군요. 현숙이 비꼬았습니다. 그때는 생선 비린내 진동한다고 하셨는데 말이에요. 현숙의 말에 영자는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못된 마음을 먹었어요. 영자가 계속 빌었습니다. 못된 마음이라고요? 그럼 지금은 착한 마음인가요? 현숙이 계속 추궁했습니다.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지은도 울며 빌었습니다. 기회요? 저에게 기회를 달라고요? 현숙이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시장 아주머니 냄새 때문에 분위기 망친다고 하신 분이 말이에요. 현숙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사돈어른,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평생 후회하면서 살겠어요. 병수까지 나서서 빌었습니다. 평생 후회요? 그럼 지금까지는 후회 안 하셨다는 뜻인가요? 현숙이 병수의 말꼬리를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때부터 계속 후회했어요. 병수가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때 저를 내보낸 후에 더 즐거워하셨잖아요. 현숙이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가족들은 할 말을 잃었죠.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태연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용서요? 쉽게 말하시네요. 현숙이 냉소했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어요. 뭘 원하시든 다 해드릴게요. 태연이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정말 뭐든 다 하겠다고요? 현숙이 의미심장하게 물었습니다. 네, 정말 뭐든지요. 태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때처럼 절 무시해보세요. 시장 아주머니라고 부르면서 말이에요. 현숙이 제안했습니다. 그런 건 절대 못해요. 사돈님은 저희 은화 어머니이시고 시우 할머니세요. 영자가 거부했습니다. 아,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돈이 보이니까요. 현숙이 다시 비꼬았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에요. 정말 죄송해서 그래요. 지은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고요? 그럼 제가 시장 아주머니였을 때도 이렇게 대해주셨어야죠. 현숙의 지적에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한 것처럼 저도 여러분을 똑같이 대하겠어요. 현숙이 선언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태연이 울면서 빌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보장이 있나요? 현숙이 물었습니다. 있어요. 맹세할게요. 태연이 대답했습니다. 맹세요? 그때도 가족이라고 했으면서 저를 그렇게 대했잖아요. 현숙이 태연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제가 미쳤었어요. 이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태연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돈이 없어지면 또 그럴 테니까요. 현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태연이 부인했지만 현숙의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럼 증명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변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현숙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증명하죠? 뭘 하면 돼요? 태연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하룻밤 자고 내일 다시 오겠어요. 현숙이 일어섰습니다. 사돈어른, 제발 너무 심하게 하지는 마세요. 영자가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심하게요? 그때 제게 한 것만큼만 할 거예요. 현숙이 대답하고 나갔습니다. 현숙이 떠난 후 가족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태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못됐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영자가 후회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 병수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장모님이 너무 무서워. 이런 힘을 가지고 있었다니. 지은이 떨었습니다. 그래도 용서받을 방법이 있을 거야.
진심으로 빌면 말이야. 태연이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을 일이었죠. 다음 날 아침 현숙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정장 차림이었죠. 어제 말씀드린 조건을 생각해 봤어요. 현숙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태연이 간절하게 대답했습니다. 1년간 진심으로 변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현숙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1년이요? 지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1년 동안 여러분이 얼마나 변할 수 있는지 지켜보겠어요. 현숙이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하면 되나요? 태연이 물었습니다. 매일 시장에 나와서 저를 도우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세요. 현숙의 조건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일하라는 말씀이세요? 영자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네,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과 어울려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으세요. 현숙이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어요. 태연이 즉시 동의했습니다. 정말 하시겠어요? 힘든 일인데요. 현숙이 확인했습니다. 네, 뭐든 하겠어요. 용서받기 위해서라면. 태연이 결심을 다졌습니다. 좋아요.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세요. 현숙이 승낙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씨 가족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태연은 생선 배달을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익숙해졌죠. 이 생선 신선한 거 맞아? 단골 손님이 까다롭게 굴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예요. 정말 신선해요. 태연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화를 냈을 상황이었죠. 그래. 그럼 믿고 사볼게. 손님이 만족해했습니다. 태연은 뿌듯함을 느꼈죠. 영자는 가게 청소를 맡았습니다. 바닥을 닦고 정리하는 일이었죠. 아줌마, 여기 좀 더 깨끗하게 닦아봐. 현숙이 지시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영자가 순순히 따랐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지은은 계산을 도왔습니다. 손님들과 직접 대화하며 친절함을 배웠죠. 아가씨, 이 집 생선 정말 좋네. 신선하고 맛있어. 단골 할머니가 칭찬했습니다. 감사해요. 더 열심히 하겠어요. 지은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죠. 병수는 시장 정리를 도왔습니다. 무거운 것을 나르고 청소하는 일이었죠. 아저씨, 고생 많으세요. 다른 상인들이 인사해줬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병수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기분이 좋았죠. 몇 달이 지나면서 가족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오늘 손님들이 저희를 많이 칭찬해 주셨어요. 태연이 현숙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현숙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연의 변화가 보였죠. 시장 일이 이렇게 보람 있는 줄 몰랐어요. 영자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모든 일에는 나름의 가치가 있어요. 현숙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어요. 그때 사돈을 그렇게 대한 게. 영자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할머니, 시장 사람들이 정말 따뜻해요.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네요. 지은이 깨달은 바를 말했습니다. 편견은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거든요. 현숙이 교훈을 전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알겠어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가족들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시장 사람들과 친해지고 일의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죠. 장인어른, 이제 정말 달라 보이세요. 시장 상인이 병수에게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많이 배우고 있어요. 병수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사위분도 정말 성실하시네요. 다른 상인이 태연을 칭찬했습니다. 그런 말씀 해주시니 고마워요. 태연이 기뻐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이렇게 뿌듯한 일인지 처음 알았죠. 1년이 다 되어가는 어느 날 현숙이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1년 동안 수고했어요. 정말 많이 변했네요. 현숙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많은 걸 배웠어요. 태연이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현숙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용서는 진작했어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에요. 현숙의 대답에 가족들은 기뻤습니다. 정말요? 진짜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지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이제 모든 것을 원상복구시켜 드릴게요. 현숙이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수의 매매단지, 태연의 직장, 지은의 일자리와 집, 영자의 가게까지. 하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시장 일을 도왔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변화의 증거였죠. 시우의 두 번째 생일잔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가장 좋은 자리로요. 태연이 현숙을 최고의 자리로 모셨습니다. 사돈이 주인공이에요. 당연히 중앙에 앉으셔야죠. 영자가 극진히 모셨습니다. 할머니, 시우가 할머니를 제일 좋아해요. 지은이 시우를 현숙에게 안겨줬습니다. 우리 시우 정말 많이 컸네. 현숙이 손자를 품에 안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은화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가족이 제일 소중한 거야. 돈이 아니라 마음이 진짜 보물이고. 현숙이 교훈을 전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제야 알겠어요. 태연이 진심으로 동의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마음 잊지 마세요. 사람은 돈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봐야 해요. 현숙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네, 절대 잊지 않겠어요. 가족들이 한 목소리로 약속했습니다. 생일 파티가 끝난 후 현숙은 혼자 베란다에 나가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계셨네요. 은화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응, 바람 좀 쐬고 있었어. 현숙이 대답했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저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해진 게 다 엄마 덕분이에요. 은화가 감사를 표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수하려고 했는데 이제 보니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현숙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은화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어.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이야. 현숙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실에서는 태연이 시우와 놀아주고 있었고 영자와 지은, 병수가 함께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었죠. 내일도 시장에 나가세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이제 제 일상이 됐는걸요. 현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계속 도와드릴게요. 그게 저희가 배운 것이니까요. 태연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함께 하니까 더 즐겁네요. 현숙이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가족의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돈과 권력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가족들, 그리고 복수보다 용서와 교육이 더 큰 힘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 현숙의 지혜로운 선택이었죠.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교훈을 남기며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